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드디어, 도대체, 저절로, 차라리. 자, 드디어라는 것은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어떤 결과가 온다 이런 뜻이고요. 자, 도대체라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전혀 이런 뜻이 있다. 자, 도대체는요 보통 그냥 부정적인 뜻을 나타낼 때 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절로는요, 어떠한 노력이 없이 자연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차라리는요, 그럴 바에 오히려 앞에 거보다 뒤에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뭐느니 차라리 는 게 낫다. 이 문법을 한꺼번에 외우세요. 자, 너무 맛이 없어요. 네가 만든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굽는 게 낫다. 이런 표현할 때 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읽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모님이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랜 기다림 끝에 부모님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죠. 드디어 내일 한국에 오신다.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이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획적이다. 계획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요? 구체적으로 미리 구상하다. 구상하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쉬운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활동적이다. 그러면 몸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죠. 활발히 움직이다. 그래서 활동적인 사람은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활동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정적이다. 자,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거나 흔들림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유지되다. 어떤 일, 편안함이 계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뜻은 옳다고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반대 이런 건 알아둬야 되겠죠. 부정적이다 이 단어. 자, 나는 한국에서 근무 환경이 좋고 근무 조건이 좋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곳. 자, 여기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유지하다, 편안함이 지속되다.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자, 우리는 다 모두 그렇죠.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곳은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열리다라는 표현은 이제 회의나 모임, 어떤 행사를 시작하다나 아니면 벌어지다,
행사가 이럴 때는 조사를 써야 되겠죠. 행사가 벌어지다. 알리다. 어떤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죠. 전하다. 알게 하다. 같은 말입니다. 초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세요라고 하죠. 저희 집에 오세요 이런 걸 초대라고 한다는 건데요. 참석하다. 참석하기를 요청하다,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집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문화 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모으다. 그래서 모집하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피로가 받으면 쓸 수 없습니다. 피로를 받으면 동사라서 쓸 수 없고요. 피로가 쌓이면 그렇죠. 쌓이다. 눈이 쌓이다.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쌓이다. 피로가 쌓이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피로가 쌓이면 기분이 괜찮아지다. 반대말은 피로가 풀리면. 자, 풀리다라는 것은 누그러져서 없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피로가 쌓이면 힘들죠. 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사라진다. 그래서 피로가 누그러지고 없어지다. 피로가 풀린다.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아니면 피로가 풀려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피로가 쌓이다, 풀리다. 반대 표현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요, 어휘 문제인데요. 반대말 찾는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를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을 내성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한다. 그러면 내성적이다의 반대말은요. 외향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꼼꼼하다 라는 표현은요. 빈틈이 없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자, 차근차근하고 빈틈이 없다. 쉽게 우리가 빈틈이 없다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빈틈이 있다. 그럼 어떤 말이겠죠? 반대말, 덜렁거리다, 꼼꼼하지 않다. 자, 다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하고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뜻하고 친절하다. 그럼 반대말은요, 말이 별로 없고 표현을 잘 안 한다. 무뚝뚝하다 라는 반대말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이다 반대말은요. 적극적이다. 자, 여기는요. 5번은요. 성격을 나타내는 어인데요. 자, 반대말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은요. 자, 국제화 시대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이거는 해외 지사도 늘고 있다. 증거하다, 다른 말로 늘어나다 이런 뜻이죠. 자, 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면서 많아지면서 이런 표현과 바꿔 쓸 수 있고요. 넓히면서 어떤 것을 옆으로 이렇게 넓히다 이런 뜻이고요. 감소하면서는 이렇게 감소하다, 줄어들다. 지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일에
하고 싶어서 그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다. 그래서 지원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증가하다의 반대는 반대로 뭐죠? 그렇죠. 감소하다, 줄어들다. 자, 반대말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큼. 만큼은 뭐뭐 정도. 이 정도. 밖에. 뭐뭐 밖에. 이거는 out. 밖에 아니죠. 자, 이건 보조사죠. 그래서 밖에는, 예상보다 적다라는 뜻이고요. 뭐, 작거나 적다. 이나는 예상보다 많다라는 뜻이 있고요. 뭐뭐조차.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더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 달에 의료비로 20만 원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썼어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많이 썼다는 표현, 예상보다 많다는 표현, 그래서 인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적게 썼을 때는 2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2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적다, 이건 적게 썼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뭔가 봐요. 추측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추측은 나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고요. 을만해요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것에 가치가 있다.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정도 된죠. 괜찮다. 아주 좋진 않지만 괜찮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쓴다. 바쁜 척해요. 자, 거짓 행동. 자, 우리 친구들 엄마 들어오면 어떻게죠? 공부하는 척해요. 그죠? 거짓 행동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자,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자꾸 시켜서 힘들어요. 나 친구가.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쁘진 않지만 바쁜 척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자, 9번으로 볼게요. 자, 음으로 기 위에 없어 보여서 을 정도로. 자, 그 음으로는 어떤 앞의 이야기에 근거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뭐 그러므로 이런 거죠. 기 위에서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낸다. 자,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려고. 자, 우리 친구들은 왜 공부하죠? 중간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하려고. 자, 목적이 정확하게 있죠. 그래서 힘들지만 공부합니다. 어와 보이다. 어떤 상황에 짐작이나 느낌을 나타낸다. 뭐 느낌을 나타낸다 해도 좋습니다. 없어 보인다. 뭐 선생님 예뻐 보여요. 예쁘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예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쓰고요. 없을 정도로, 없을 만큼. 자, 어떤 행동이 거의 그럴 정도.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요. 추측을 나타내죠. 얼굴 보기가 어렵네요. 밥 먹을 시간도 땡땡땡 너무 바빠요. 자,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만큼 바쁘다. 그래서 그만큼. 없을 정도로 없을 만큼 너무 바빠요. 한가해지면 연락할게요. 자,
없을 정도로 아니면 없을 만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0번 살고 그리고 자, 앞과 뒤가 비슷한 문장을 어떡하죠?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수록 우리 여러 번 배웠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법입니다. 외워두세요. 자, 어떤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더해지다. 점점 더해지다, 변해지다. 는 한, 조건을 나타낸다. 는 다음에. 자, 바꿔 쓸 수 있는 건 은 후에. 요거 바꿔 쓸 수 있다. 알겠죠? 희린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는데, 한국이 더 좋아져서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자, 한국에 처음에 낯설고 힘들었는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었다. 그래서 살수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2번입니다. 자, 11번 도. 자, 아도, 어도나 더라, 도가 나오면 뒷부분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게 나온다. 자, 던이도 마찬가지로 앞과 뒤가 대조적으로 나타날 때 씁니다. 면서, 으면서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동사를 할 때 쓴다. 느라고. 자, 느라고는 이유인데요. 어떤 핑계를 나타낼 때 쓰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방이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가방 선물했나 봐요. 명동에 갔다가 제 가방을 사고 하나 더 샀어요. 사면서 아니면 사는 김에 이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자, 동시에 하는 표현이라 사면서 한 개 더 사다. 사고 또 샀어요. 그래서 사면서 3번입니다. 자, 12번부터는요. 다음의 문장과 뜻이 같은 건데요. 바꿔 쓸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기로 해서 아침 일찍 김밥을 만들어 놓았다. 자, 친구하고 공원에 가기로 여기에 약속해서 결심, 계획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볼까요? 가니까, 감으로, 가려고, 가서 그런지. 여기 보고요. 좋겠다, 먹었다, 준비했다, 만들었다. 여기만 보면 돼요. 자, 가기로 약속해서 아침 김밥을 만들어 놓았다. 다른 말로 준비했다. 그래서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려고 아침 일찍 김밥을 만들어둔다. 아까 으려고 어떤지 목적이나 아까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방금 전에 배웠죠. 는 이유, 으로 이것도 이유나 근거 아까 얘기했죠. 와서서 그런지 이유를 나타낸다.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말할 때 쓴다. 13번 보겠습니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나타내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자, 취득하면 가정을 뜻합니다. 만약 이런 뜻이죠. 취득하고 싶으면 취득해서 그런지 취득할 뿐만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추가라는 뜻이 있고요. 는 되다가라고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취득하고 싶으면과 바꿔 쓸 수 있다. 자, 14번은요. 어제는 날씨가 맑더니 자, 더니 앞과 뒤가 대조의 뜻을 이루었다 했죠. 앞과 맑고 뒤에는 비가 오고
자, 맑아서 맑았지만 맑은 대신에 맑은 데다가. 자, 어서는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가 나오죠. 맑았지만 앞과 뒤가 반대의 뜻으로 쓰이죠. 대신에 보상, 다른 거를 보상해주다 데다가 방금 전에 나가네요. 추가라는 뜻으로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앞과 뒤가 대도라는 것은 상반, 반대라는 뜻이라서 어제는 날씨가 맑았지만 오늘은 비가 오네요. 반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5번. 그 감독이 만든 영화치고 재밌는 영화가 없다. 뭐뭐치고 예외가 없다. 예외 없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재밌는 영화가 없다. 재밌는 영화 없다. 재미없다. 예외 없다. 모두 재미없다. 이런 뜻입니다. 3번입니다. 자, 16번에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자, 비빔밥이야말로 이것이 제일이다. 뭐야말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 최고로 따지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다. 이거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럼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 제일 맛있다가 아니라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 음식이다. 이 부분이 틀렸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비빔밥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있으면 아니고 지금은 비빔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야 돼요.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비빔밥이다.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라도. 자, 앞에 도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했죠? 그렇죠. 반대의 뜻이 나온다.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자, 17번부터는요, 문장에 지금 어휘가 들어가는, 어울리는 문장을 넣어야 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이제 적응하다라는 것은 잘, 어울리다? 이런 뜻일까요? 어울리다. 잘 지내다? 이런 뜻일까요? 자, 번역하다. 우리 번역 잘 알고 있죠? 언어를 바꾸다. 어떻게 바꿔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거나 아니면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거나 이거를 번역하다라고 하죠. 자, 주문하다 자, 우리가 택배 주문하지 물건 주문하다 이거는 뭐뭐를 시키다 뭐뭐를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파악하다 중요한 것을 알아내다 이런 뜻이 있네요. 4개 다 확인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과장님이 저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셨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선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사람들은 제가 한국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물어보기 창피했어요. 창피하지 말고 동료와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잘 있다, 잘 하다, 잘 어울리다, 뭐라 했죠? 그렇죠. 잘 적응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자, 1번입니다. 자, 18번은요. 다음 글에 기억,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다양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다 이런 뜻이고요. 자, 수행하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이죠? 수행하다 어떤 일을
잘 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하다, 아주 다르다 이런 뜻일까요? 진출하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느 거 들어갈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본어를 전공했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갔다. 내가 일본에서 취직한 회사는 미국 기업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여러 가지 기업 경험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뭐죠?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다. 그래서 나는 현지인에 비해 일본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 회사에 합격한 다음에도 회사 업무를 잘 해내다, 수행하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다양한, 아니, 수행하기. 자, 1번이 들어가겠네요. 자, 19번의 문제는요, 읽기 문제예요. 자, 지문이 길어서 힘들긴 하지만 도리어 이 문제를 아닌 것 고르세요면 찾기 쉽습니다. 원래 같은 것 고르세요죠. 자, 먼저 지문 읽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계약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 대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고 입금 계좌가 주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 문제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집에 대한 문제를 말로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 본문에 있는 거요. 선택지에서 비슷한 부분을 밑줄을 긋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꼭 봐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된다. 보다, 확인하다, 체크하다. 네, 맞네요. 자, 집주인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해도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계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집을 계약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맡아서 하면 안 돼요. 제가 계약서 쓰기 전에 꼼꼼하게 읽어도 보고 확인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집 문제에 대한 특약사항은 말로 하거나 계약서를 쓴다. 집에 대한 문제는 말로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면 틀린 것을 찾고요. 답을 하나 고르면 더 쉽습니다. 자, 20번도 같은 것 고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김치볶음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채소와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썰어 놓은 채소를 볶아줍니다. 그 후에 설탕, 간장,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으로 김치를 넣고 볶습니다. 2, 3분 뒤에 밥을 넣고 볶으면서 간을 맞추면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볶음밥에 참기름과 깨를 뿌리거나 계란 프라이를 올리면 더욱 맛있는 김치 볶음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양념을 만들어 돼지고기에 간을 한 다음 볶는다. 맞나요? 돼지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양념을 넣는다. 이거 틀렸네요. 채소와 밥을 먼저 볶은 다음 양념과 고기를 넣는다. 채소와 밥은 뒤에 넣습니다. 여기 또 밥 틀렸네요. 계란 프라이를 붙여서 밥 위에 올려야만 맛있는 볶음밥이 된다. 참기름과 깨를 뿌리거나 계란 프라이에 올리면 더욱 맛있다. 맛이 없는 거 아니고죠. 이거 틀렸고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맛있다는 뜻이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김치볶음밥. 정말 맛있다는 뜻이다. 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맛있다라는 속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말, 속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과 22번은 지문의 내용이 같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인 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있었고, 직장 선배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다음으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해 피로가 쌓여서 힘들다는 응답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힘들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자, 이 글의 제목, 그럼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말입니까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 무엇? 직장 생활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같은 것 고르세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야근하는 것이다. 야근하는 거 어딨죠? 여기 있긴 합니다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거겠지요? 이거 아닙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가 어렵다. 직장 상사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도 있었고 직장 선배의 관계가 어렵다도 많았다. 맞네요. 수당을 받기 위해 밤이나 주말에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다. 그게 아니라 자, 야근이나 주말에 하면 너무 피로가 쌓여서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친구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고 싶다. 보다가 아니라 이나 여기 틀렸네요. 자, 맞는 것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처럼 맞는 것, 같은 것 고르지 말고요. 틀린 것 찾는 게 훨씬 더 좀 쉽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요. 23번부터 28번까지는요. 한국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것은 출산이라는 말은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다, 권유하다 정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산, 아이를 낳으면 쉬세요. 휴가를 주면 좋겠고요. 양육, 양육이라는 말은 아이를 기르다. 아이를 내가 기르면 수당, 돈을 지원해준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자녀, 자녀가 다 많다. 많은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 좋겠죠.
근로시간을 연장하다. 연장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느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연장하면은 아기를 돌볼 수가 없어. 안 좋습니다. 여기 원래는 단축하다. 줄이다를 넣어야 되겠죠. 연장은 시간을 늘리다가 더 좋겠죠. 아닌 것,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한옥이라는 것, 한국의 전통 가옥, 그래서 한옥이라고 합니다. 전통 가옥이라는 것은 전통 집을 뜻합니다. 온돌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모르는 사람 없죠? 대청마루 덕분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대청마루 여름. 자, 맞고요. 마루의 크기에 따라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나눌 수 있다. 마루 크기가 아니고요. 뭐죠? 이거는 지붕의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지붕의 재료가 이게 즉 지푸라기가 뭐죠? 벼농사 짓고 나면 풀이죠. 이걸 하면 이게 풀이면 이게 풀자예요. 초가 풀이에요. 풀이면 초가집. 지붕을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 하나하나를 기와라고 합니다. 기와로 된 집은 기와집. 지붕이 풀로 되어 있는 건 화초이죠. 초를 풀이라고 합니다. 초가 집이라고 합니다. 지붕의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가 틀렸고요. 온돌은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로 난방 요리를 모두 할 수 있다. 정답 3번. 틀린 것 3번입니다. 자, 25번 다음 내용들의 공통적인 목표. 세계 모두의 목표가 뭘까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가르쳐 주고 있죠. 조기 적응 프로그램, 한국의 입국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국어 향상시킨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의 학교생활 돕는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입국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세 개 다 있네요. 이게 아니죠. 세 개 모두 다 이거를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다?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돕기도 한다.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갈 목표 4번입니다. 자,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중독은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자, 볼 수 없는 것.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다. 이거는 좀 중독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거고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간다.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울리면 식사 중에도 바로 확인하다. 밥 먹은 다음에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럼 세 개는 모두 중독에 가깝고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다. 이거는 좋은 점. 중독이 아니고 필요한 거 좋은 점이겠지요. 자, 27번. 다음 교통 표지판에 의미하는 것은 지금 여기 횡단보도라고 아예 써 있네요. 자, 사람이 걷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횡단보도 알죠?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건너가는 곳이다. 정답은 여기서 길을 건너도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 여기도 모두 들어가는 거 낱말 찾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려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말이 씨가 된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요,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제 앞에 나와 있죠. 옛날부터 내려둔 이야기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